안녕하세요. 책과 바인더를 통해 변화를 돕는 장수국 TV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세계 넘버원 MBA 와튼 스쿨 비즈니스 시리즈 중에 하나인 행동하는 리더의 체크리스트, 마이클 유심이 지은 책이고요. 영어 원서의 제목은 The Leader's Checklist, 15 Mission Critical Principle입니다. 매일 경제신문사에서 출판을 하였고요. 지은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유심이고요. 마이클 유심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와튼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교수이자 리더십 그리고 변화관리 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심 교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중국 민생은행, 시티그룹, 코카콜라, 컴캐스트, 일라이 릴리, 에스더 로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클락소스미스클라인, 골드만삭스, 구글, 산탄데르그룹, 휴레패커드, 인텔, 존슨앤존스, 마이크로소프트, 모건스탠리, 모토로라, 북아메리카, 프로미식 축구리그, 뉴욕 소방당국, 뉴욕타임스, 노키아, 퓨, 체리더블, 트러스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삼성, UNDP, 미국 법무부, 미국 제항군인회, 미국 해병대, 미국 육군사관학교, 세계경제포럼 등 전 세계의 다양한 기관들과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먼저 이 책에서 리더의 체크리스트, 업무 수행에 필요한 15가지 원칙을 안내해드리고 리더십의 실패, 그리고 리스크를 잘못 관리한 AIG 사례와 리더십의 승리, 7회 강국 구조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15개 원칙들. 1번,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라. 두 번째,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라. 세 번째, 모든 직원들을 존중하라. 네 번째, 책임감을 가져라. 다섯 번째,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여섯 번째, 설득하는 말투로 소통하라. 일곱 번째, 팀의 동기를 부여하라. 여덟 번째, 최전선에 있는 직원들을 끌어안아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들의 리더십도 키워라. 열 번째, 관계를 관리하라. 11번째, 개인적인 의미를 찾아줘라. 12번째, 당신의 성격을 전달하라. 13번째, 지나친 낙관주의를 줄여라. 14번째, 다양성이 존재하는 최고의 팀을 만들어라. 15번째, 먼저 공통 관심사를 제시하라. 리더십의 실패, 리스크를 잘못 관리한 AIG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AIG 재정위기가 대표적인데요. AIG는 1919년 회사 설립 후에 단 3명의 CEO만을 거친 채 2007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한 곳이 됐습니다. 직원은 10만 명이 넘었고 연 매출도 1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중 10위에 달하는 이 기업은 골드만삭스보다 앞서 있었고 시티그룹에 약간 뒤처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AIG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기준 30대 블루칩 회사 중 한 곳이었는데요. AIG 상승세를 이끄는 동력은 새롭게 생긴 소규모 자회사였던 금융상품 FP 부분, 즉 AIG FP에서 나왔습니다. 1987년 AIG 최고 경영자는 디폴트 부채, 채무불이행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해당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이 부채 보유를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자 AIG FP는 그들의 채무불이행을 대비하는 보험을 만든 것입니다. AIG는 고객들에게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회수금부터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부채 담보부 증권 CDO라고 하는데 각종 부도에 대해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만 해도 AIG FP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달러의 부도 위험에 대해 연간 0.02센트 수준의 보험료만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계약 금액이 수십억 달러로 커지자 AIG는 이 사업이 돈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FP 부분이 생겨난 지 12년이 지난 1999년만 해도 AIG 영업이익 중에 FP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 6년 뒤 AIG 영업이익 중 자회사인 AIG FP가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400명에 불과했던 AIG FP는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담보부 증권을 떠안았습니다. 이 중에 580억 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담보 증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전부 합치면 프랑스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을 넘기는 금액이었습니다.
AIGFP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리스크는 AIG의 그다지 커다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AIG CEO는 2007년 투자 설명회에서 회사의 리스크 매트릭스, 일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상황에 대해 매우 안정적이고 이 덕에 경영진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편안함을 느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AIGFP 책임자는 이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돈을 벌기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은 단순합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이면서 매우 안정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기업 리스크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래에 걸쳐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1달러의 손실도 보지 않을 만큼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AIGFP 임원들은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그들이 담보부 채권에 대해 높은 이율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 회사인 AIG가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A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수의 회사에게만 주어지는 AAA 등급은 AIGFP에게 매우 유용한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AIGFP는 위기에 대비해 현금 등 자산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AAA 등급 덕에 말이죠. 만약 보험에 가입된 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회사는 고객에게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AIG 임원들이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계산해 본 결과 어떤 시기든 예상되는 손실이 매우 적을 것이며 단기 내에 이를 메울 수 있는 현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AA 등급 통해 고객들은 AAA가 충분히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훗날 치명적인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2008년 9월 15일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신용평가 기관들은 리먼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치명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을 다른 금융기업들은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AIGFP는 많은 양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9월 15일 대형 신용평가 기관이 AIG 신용도를 A-로 강등시켰습니다. 신용등급이 A 미만일 경우는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당시 금융업계의 관행이었습니다. AIG의 신용등급 하락은 AIGFP 고객들의 대량 담보 확대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리먼이 파산한 지 1시간도 안 돼 바클레이즈, 도이치방크,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180억 달러에 달하는 담보를 추가로 요구받은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AIG 주식을 팔기 위해 달려나갔고 AIG 주식은 하루 만에 기존 대비 60% 하락했습니다. 신용에 대한 우려로 AIGFP는 150억 달러의 담보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급격히 생겨나는 담보 요구로 인해 AIG는 9월 17일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280억 달러를 긴급 조달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9월 말 320억 달러, 연말 610억 달러의 추가 손실이 이어지는 등 회사 역사상 가장 커다란 연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미 정부는 결국 AIG를 살리기 위해서 1,7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지분의 80%를 국유화했습니다. 리더십의 승리, 칠레 광부 구조작전. AIG 파산 위기가 리더십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2010년 지하 갱도에 갇힌 33인의 광부들을 구출한 칠레 장관의 이야기는 AIG와 정반대에 위치한 진정한 성공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최악의 리더십 사례와 최상의 리더십 사례를 함께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기 위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칠레 광부 구조 사례는 최근 몇 년간의 리더십 사례 중에 최고의 사례로 꼽힙니다. 이 사례는 리더의 체크리스트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나은 방향을 택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여러 가지 핵심 리더의 체크리스트 원칙들을 잘 강조해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데세 골보르네 직원 1만 명이며 연매출 약 100억 달러의 칠레 최대 유통기업인 센쿠스두의 CEO였습니다. 2010년 칠레 신임 대통령이었던 세바스티안 피레냐는 골보르네에게 광업부 장관 자리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했고요. 2010년 3월 11일 칠레의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무 경험이 없는 분야의 장관직을 수락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는데요. 골보르네는 자신의 경영 노하우가 기술적인 부족함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광업부야말로 내가 쌓아온 경영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는 광부를 구출해 본 경험도 없었고,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신의 경영 능력이
아타카마의 광산에 갇힌 33인의 광부를 구출하는 데 충분했던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저는 광산업계 출신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지하 강도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 중요한 구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결국 그곳으로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골보르네는 광물부 매몰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 사고가 발생한 호세 광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구조 과정에 있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는 불확실했지만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골보르네가 도착한 날 늦게 구조팀은 광산 갱도를 내려가 본 뒤 귀환했습니다. 구조팀은 광산 전체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누구든 들어가면 위험할 것이라고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2000피트 아래에 매몰된 광구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 낫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구조팀 중 한 명은 골보르네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죽지 않았다면 곧 죽게 될 겁니다. 골보르네는 투명성을 위해서 광산 입구로 몰려온 광부들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이 비통한 사실을 즉시 알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이 낙담스러운 소식을 알리는 동안 갱도에 갇힌 한 광부의 두 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평정심을 잃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매몰된 광부의 친지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장관님, 구조 작업을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죠. 골보르네에게 이 외침은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광부들의 가족과의 만남은 개인 소유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칠레 정부가 직접 구조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그의 고민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국가 광업을 총괄하는 광업부 장관이 광부 구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맡기로 결심한 것이다. 책임을 맡기로 한 후에 골보르네는 광부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5개의 구멍을 파기로 했습니다. 광부들의 정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들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더라도 시추에는 7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해 광부들이 위치한 대피소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골보르네는 유통업계에 일하기 전까지만 해도 엔지니어였지만 이번 시추는 그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한참 뛰어넘는 도전이라는 걸 재빨리 알아챘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엔지니어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리더십을 펼칠 수가 없었죠. 저는 시추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식도 없었으니까요. 사고가 일어나는 곳으로 약 20여 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구조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보르네는 이런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전문가 집단을 구성했습니다. 칠레 국영 구리광산 회사 출신으로 노하우와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경험 있는 엔지니어들과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참견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중에 실제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골보르네는 당시를 회상하며 불평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산호세 광산에 도착하자 엔지니어가 맡아야 되는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신들이 굴을 뚫는 임무를 맡으시오. 광부들의 가족에 둘러싸인 채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소식을 정기적으로 듣기를 원했고 빨리 구조를 하라는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대변인은 우리는 마지막 광부 한 명이 구출될 때까지 이 캠프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생겨날수록 광부들의 가족들은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빠,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는 아들아, 우리가 여기 있다 등의 각종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에 골보르네는 또 다른 전문가들인 국영광상 소속의 심리학자와 안전 전문가에게 광부의 가족들과 자원봉사를 나온 많은 봉사자들의 심리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정부 자체도 구조 지원에 대해 갈라지는 양상을 보여 문제가 됐습니다.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이번 대참사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풀었습니다. 골보르네가 나서지 않았다면 광산의 소유자가 이 재앙으로 인한 모든 비난과 책임을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보르네가 개입한 이후 정부도 결과에 대한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되는 위험, 회피 성향을 극복하고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들과 장비를 동원하기 위해 골보르네는 칠레 내각을 잘 아는 내무부 장관에게 이 과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조팀의 통합을 위해 골보르네는 모든 구조 과정에서 광산 소유주의 역할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작은 리더십 팀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조에 대한 외부의 참견으로부터 초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자신이 꾸민 최고의 팀과 현장에 있었지만 자신의 의사결정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본인이 해야 할지 아니면 이를 자신의 팀이 전문가에게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야 할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개입이 없으면 의사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까봐 걱정됐습니다. 또한 그의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제대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구조가 실패했을 때 몰려올 역풍 또한 두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그에게 왜 기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중간에 끼어들었냐는 질책을 받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골보르네는 과거 자신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팀에게 기술과 관련된 방법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이상적인 근거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로 했죠. 제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했죠.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는 전문가 팀이 해당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을 던져보는 스타일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고 있었다. 골보르네가 취한 모든 행동들은 시간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갱도에 생존해 있는 경보들에게는 그 어떤 음식도 없을 것이며 누군가는 목숨을 위협하는 부상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에 골보르네 광업부 장관은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펼치기로 했는데요. 광부들이 있는 곳까지 구멍을 뚫는 것과 그것을 빼내는 방법을 동시에 시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광부들을 향해 10개도 채 안 되는 직경 5인치 정도의 구멍을 뚫어나가기 시작했고 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광부들이 갇힌 뒤 15일이 지난 날 한 개의 드릴이 광부들이 있던 대피소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드릴 머리 부분이 지표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빨간 글씨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33인 모두 대피소에 살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소식은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골보르네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됐죠. 골보르네와 그의 팀은 즉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광부들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10가지 종류의 구조계획을 세워놨지만 사람 한 명 정도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판에 모든 광부들을 구출해낸다는 이 3가지 방식에 대해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3가지 방식의 접근법은 각기 다 달랐는데요. 광부들이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골보르네는 이 3가지 방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3일이 지난 후 이 3가지 계획 중에 일부 엔지니어들이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한 가지 방식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광부 한 명이 케이블이 달린 얇은 캡슐을 타고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마지막 광부였던 광부들의 리더, 즉 작업반장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작업반장은 자신이 아들과 함께 칠레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고의 순간에 골보르네도 함께 있었습니다. 작업반장은 대통령에게 광부들이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무교대를 신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데냐 대통령은 화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임무교대를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임무를 마쳤고 훌륭한 캡틴으로서 마지막까지 갱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 이후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칠레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광부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하에 내려갔던 구조요원들이 올라오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TV 시청자들 앞에서 플래카드를 펼쳐보였습니다. 칠레 임무 완수, 미션 컴플리다 칠레. 이 구조를 위해서 골보르네는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리더의 체크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성격을 팀에 잘 전달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했고 팀에 동기를 부여했으며 최전선에서 직원들과 함께했고 공식적인 직함도 없이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영 관련 경험을 갖추고 있었고 작업을 최적의 위치에 배치할 줄 알았습니다. AI 제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칠레인의 승진은 리더의 체크리스트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을 제시하는데 바로 능력과 경험면에서 다양성을 갖춘 최고의 팀을 만들어라는 가치 말입니다.